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이고요. 헬창들이 병원에 자주 운동을 하면서 다쳐서 특히나 어깨 부상으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깨도 다칠 수가 있고, 무릎도 다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허리도 다칠 수가 있고, 발목도 다칠 수. 그러면 선생님, 과연 어디가 제일 많이 다칠까요?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단연 고 어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도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고, 그다음에 어깨 자체가 구조물 자체가 워낙 또 약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한데도 가장 뭐 우리가 덤벨, 바벨 엄청 무거운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마구잡이로 이렇게 들다 보면은 뭐 무릎보다는 허리보다는 오히려 어깨를 간과하고 운동을 잘못하는 경우가 워낙 많이 있습니다. 허리 다친다는 이야기들을 하도 많이 듣기 때문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허리는 꼭 조심하고 이제 신경 써서 하지만 어깨는 그에 비해서 훨씬 신경을 안 쓰고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운동을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굳이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다치고 자기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운동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다시 부상을 방지할 수가 있고, 그렇게 꾸준하게 운동을 유지할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팁이 될 수 있다면은 이 시간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지금은 뭐 헬린이지만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의욕이 과다해서 이제 덤벨을 이렇게 막 엄청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거운 중량으로 이렇게 쳐서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드는 건 좋지만 이제 어깨가 다치는 방향으로 들었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운동을 하는 자세를 많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버헤드 스쿼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머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바벨이 어깨 뒤쪽으로, 그 다음에 위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을 넘어서 위쪽, 뒤쪽으로 가는 자세가, 어떻게 이렇게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스쿼트 자세로 다시 또 일어서게 되고, 일어서면서 결국은 이제 바벨 자체가 하중이 뒤쪽으로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걸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뒤쪽 아래쪽으로 걸리게 되면 어깨는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봤을 때 머리 위에서 최대한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깨에서 부상을 입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있습니다. 네, 이분도 지금 마찬가지로 바벨을 본인이 들 수 있는 하중보다는 좀 많이 무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뒤로 팔이 꺾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렇게 되면서 어깨 부상을 입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덤벨 가지고도 운동하실 때 머리 위로, 그 다음에 머리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보냈을 때 이렇게 보내다 보면은 어깨가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가벼운 거를 여러 개 하는 것은 괜찮지만 무거운 것들을 하중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운동을 무리하다 보면은 어깨가 머리 위쪽으로 해서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가 이제 어깨를 부상을 입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굳이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오버헤드 운동이라고 합니다. 오버헤드 운동들이 어깨에 어떤 부상이냐, 어떤 부상과 연관이 있는지. 지금 이제 가장 흔하게 오버헤드 운동 중에서 어깨에 가장 무리가 가는 건 야구겠죠. 근데 야구 말고도 뭐 테니스도 있을 수 있고, 뭐 배드민턴도 있을 수 있고, 배구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창 던지기 같은 이런 운동들이 어깨에 머리 위쪽, 뒤쪽으로 가면서 오버헤드, 머리 위쪽으로 가는 운동들이 다들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야구 동작을 이런 식으로 와인드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얼리 카킹 자세, 공을 뒤로 이제 젖히고, 그 상태에서 레이트 카킹 자세가 이런 식으로 팔이 완전 뒤로 꺾이게 되면서 어깨에 부하가 아까 비슷하게 이렇게 뒤쪽으로 걸리고 살짝 이제 아래쪽으로 걸리는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자세가 이제 레이트 커킹 자세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 브랜든 에릭슨이 발표했는 그런 논문하고 그 메커니즘, 어깨가 다치는 부상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은 이두박근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레이트 카킹을 해서 어깨를 앞으로 최대한 빼게 됐을 경우에, 급하게 빼게 됐을 경우에 길이 자체가 이제 짧은데 어깨가 앞으로 빠지면서 리미테이션, 짧은데 늘려진다. 이것과 두 번째는 상완골 자체에 이두박근 자체가 끼이면서 압박을 받는다. 두 가지로 손상을 받는다. 결국은 이두박근이 가장 이런 포지션에서 손상을 가장 심하게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깨가 갑자기 앞으로 나오면서 팔이 뒤로 가면서 이두박근 자체가 늘어나게 되고, 두 번째는 상완골 자체에 끼이면서 두 가지 동시에 두 가지 기전으로 이제 손상을 받는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헬스장이나 짐에서 어깨를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반동을 이용해서 턱걸이를 하는 경우를 키핑 풀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머리보다 어깨가 뒤로 빠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두박근 힘줄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야구 동작처럼 이제 라이트 커킹 자세랑 비슷한 자세들은 또는 오버헤드 운동에서 이런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어떤 기전으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이제 해부학적으로 다 연구를 했고, 그 중에서 이렇게 이두박근 자체가 해부학적으로는 견갑골이라고 하는 뼈 위쪽 상단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깨를 이렇게 해서 최대한 뒤로 젖히는 이 포지션에서 이렇게 트위스팅처럼 이게 트위스팅처럼 뒤로 빠지게 되면서 이 힘줄 자체가 이 위에 붙어 있는 연골과 같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거를 가지고 피어백 메커니즘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어백 결국은 이제 껍질이 벗겨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손을 결국 머리 위로 올리고 뒤로 빠졌는 경우에, 어깨를 무리하게 이렇게 썼는 경우에, 오버헤드 운동들, 뭐 테니스도 마찬가지, 뭐 배드민턴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야구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이런 경우에서 결국은 이두박근 힘줄이 스트레칭이 최대한 결국은 늘려지게, 첫 번째는 늘려지게 되고 스트레칭 되고, 두 번째는 이 상완골과 이제 이 견갑골 사이에서 끼게 되면서 이게 컴프레션, 압박을 받으면서 두 가지 기전에 의해서 이제 손상을 받는다, 찢어진다라는 것을 분석. 네, 인체 해부도 사진입니다. 이두박근 장두건 위치를 간략하게,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들의 기능이 어떤 건지 간략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깨, 우측 어깨고, 우측 어깨를 조금 자세히 보면은 어깨뽕이라고 하는 삼각근이 중간, 그 다음에 앞쪽, 그 다음에 뒤쪽으로 이렇게 어깨 양 옆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끼고 나서 그 앞쪽에 대흉근을 이제 제끼고 나면은 뒤쪽에 이두박근이 보이고, 이두박근의 장두건, 그 다음에 단두건. 장두건은 이렇게 이제 상부 골프 타고 가고, 그 옆에 단두건이 있습니다. 이두박근 장두건을 봤을 때 이 녀석의 기능은 손목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숟가락 퍼올리듯이 회외 운동한다, 그래서 외회전 운동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숟가락 퍼올리는 동작을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한 말 그대로 이제 이두니까 이두 운동하는 걸 생각한다면은 팔꿈치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굴곡시키는 운동을 한다, 두 가지 기능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는 기능 말고도 다른 근육들도 똑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근력의 작동, 그 기능적인 면에서는 특별하게 엄청 중요하진 않은 부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단두건 말고 장두건 이야기입니다. 장두건 같은 경우에는 크게 힘을 쓰지 않는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지금 보다시피 상호 골줄을 타고 가서 견갑골의 관절와라고 하는 위쪽에 힘줄이 이렇게 가는 실타래처럼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관절와 위쪽으로 딱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호 골줄을 이렇게 거의 90도로 꺾여서 돌아 올라가서 붙어 있다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다시 뼈를 제거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뼈 위에, 연골 위에 살짝 붙어 있다, 한마디로 불안정하게 붙어 있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그 부위를 다시 해부학적으로 애니메이션화 시켜서 봤을 때 이렇게 장두건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밑에는 연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장두건 같은 이 녀석은 특징적으로 이제 연골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연골은 물렁뼈는 곧 단단하지 않다.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가 원래는 어떻게 안정적이지 않다, 불안하다, 안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안정적일 수가 없고 원래부터 불안한 구조인데, 우리가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이게 힘이 많이 가해지면은 이두박근 자체가 훨씬 더 질기고 더 단단하기 때문에 이런 데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끊어지거나 힘줄이 같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연골 부위가 원래 붙어있던 연골 부위를 물고 떨어지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슬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슬랩이네요 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자기가 이게 이렇게 이제 의사소통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자기가 어깨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알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공부하면은 쉬운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하는 이 이야기, 그 가장 슬랩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녀석이냐. 슬랩은 이제 이렇게 약자를 풀어보면은 superior, 그 다음에 lateral, anterior, posterior 이렇게 각각 이 앞자를 따서 슬랩이라고 합니다. 슬랩. 근데 이게 결국은 어떤 뜻이냐면은 superior가 위쪽입니다. 위란 뜻이고, lateral 이게 labrum이란 뜻이라서 연골, 관절 와순, 관절 와순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 아까 견갑골의 이 부위를 우리가 관절와라고 하고, 관절와에 붙어 있는 연골을 우리가 와순이라고 합니다. 관절와순입니다. 그래서 관절와순, 이게 한글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글레노이드라 하고, 글레노이드 붙어 있는 이제 연골을 우리가 이제 라이브럼이라 하는데, 이거를 결국은 관절와순, 한글로 관절와순이라 하고, 그 다음에 안테리어는 앞쪽,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는 뒤쪽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지금 위쪽에 있죠. 이걸 봤을 때 여기서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이게 위쪽에 있죠. 위쪽에서 이게 앞쪽, 그 다음에 뒤쪽입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앞쪽, 뒤쪽으로 라브랄, 관절 와순이 터져 있다. 결국은 이게 찢어져 있다. 티어가 찢어져 있다는 겁니다. 결국 쉽게 설명하면은 연골이 뭐가? 어떤 연골? 이두박근이 붙어 있는 그 연골 자체가 결국은 앞뒤로 터져 있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슬랩이라는 병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듯이 젊은 나이가 어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아프다 했을 경우에 이두박근 힘줄이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무리한 운동을 해서 어깨, 팔을 이렇게 머리 위로 들면서 특히나 뒤로 젖혀지는, 이 동작 말고도 물론 다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뒤로 젖혀지면서 어깨, 특히나 이두박근이 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팔을 팍 잘못 짚는다든지 어깨가 이제 갑자기 어떤 방향으로 근력을 너무 심하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팍 든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두박근 장부건이 이제 손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가장 우리가 흔하게 알려져 있는 기전으로는 이제 이렇게 오버헤드 운동에서 이두박근이 잘 다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앞에 초반에 제가 이제 넣었던 영상인데, 다시 리마인드 하자는 개념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분이 하중이 본인이 들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무리하게 이제 하중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머리 위로 바벨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이 머리 뒤쪽으로, 어깨는 머리 위에서 뒤쪽으로 빠지면서 당연히 부상을 입을 수가 있고, 이렇게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두박근 힘줄이 심하게 탈이 날 수 있다. 연골도 같이 탈이 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두박근 힘줄, 그 중에서도 슬랩이라는 병변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슬랩의 병변에 대해서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관련해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